2024년도 현재 임신 중이시거나 최근 출산을 하신 직장인이라면 축하드립니다. 돈벼락 맞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정책이니까 믿으셔도 되고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6개월 동안 절대로 회사 출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고 먹고 자면서 좋은 추억만 쌓아주시면 되고요. 꼭 그것만큼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19은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돈 한번 벌어보려고 아침마다 피곤하게 일어나서 출근까지 하고 하루 종일 회사 생활하면서 왜 출근도 안 하면서 돈도 공짜로 받아야겠다는 놀부심보는 없을까요? 나라에서 지금 굳이 돈을 주겠다는데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한 달 벌어 한 달 대출이자 갚기도 빠듯한 서민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육아휴직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었고요. 사실 은연중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특권 아닌 특권으로 누리고 있는 게 육아휴직이라고 생각했었고, 팔자 좋은 사람들이나 쓰는 거랄까 뭐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확 바뀌어버린 육아휴직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 생각도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편하게 공짜로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출근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회사 눈치가 보여서? 일이 바빠서? 아니면 알아보는 게 귀찮고 그냥 회사 다니는 게 속 편하다고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육아휴직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조금씩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돈벼락 맞는다더니 얼마만큼 맞을 수 있냐고요? 최소 6개월 이상 아기의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최대 총 3,900만원까지 매월 통장으로 현금이 쫙쫙 꽂힙니다. 그것도 실수령 금액이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 세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이란 임신, 출산 혹은 아이가 있는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휴직입니다. 참고로 이 기간에는 근속기간이 인정되고요. 그리고 퇴직금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 DC형이라고 하죠.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뒤에서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못하면 휴직 급여 나오지 않으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신청 방법은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혹은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시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주가 인터넷으로 먼저 최초 신청을 한 후에 개인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뒤쪽에 개인이 신청할 때는 휴직을 시작한 1개월 뒤부터가 되겠죠. 이제 만약에 최초 신청이 사업주가 아니라 개인이 할 경우에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준비 서류의 원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후에는 인터넷 신청이 되는데 개인이 할 경우 최초에는 방문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최대 12개월이고요. 즉 엄마 12개월, 아빠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준비물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가능 자료, 이 세 가지가 되겠고요. 대상자는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의 합산이 180일 이상 되어야 되고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유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한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직을 고려 중이거나 전직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적절한 시기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일반 육아휴직 제도를 비롯해서 3+3 제도, 그리고 2024년부터 시작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이 6+6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일반 육아휴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년 통상 임금의 80%를 받을 수가 있고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육아휴직의 특이점이 바로 이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인데요. 25%를 제외한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 무엇이냐? 육아휴직을 했다가 회사에 복직을 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이런 점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 금액은 6개월 후에 수령이 가능하고, 혹시 복직한 후에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시 이 사후 지급금은 수령하지 못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3 플러스 3 제도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요. 이 조건을 충족했을 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점이 아쉬운 점인데요. 그래도 이 3개월 동안 1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가 있고, 상한액은 1개월 차에 200만원, 2개월 차 250만원, 3개월 차 300만원 이렇게 점층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 플러스 3을 좀 더 보완한 6 플러스 6 제도가 발생했는데요. 이것 또한 부모,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각각 최소 6개월 이상씩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 이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지난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6개월 동안은 1년 통상 임금의 100%, 상한액은 1개월 차 200만원부터 6개월 차 450만원까지,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실수령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육아휴직의 경우인데요. 2024년 소득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경우 334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통상 임금의 80%를 수령할 수 있으니까 약 2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육아휴직 방금 전 말씀드렸죠. 상한액이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50만원이 책정되고, 여기서 사후 지급금 25%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월 112만 5천원입니다. 만약에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반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한 달에 약 225만원 정도입니다. 아기를 포함한 3인 가구가 225만원 정도라면 조금 빠듯한 감이 있겠죠?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3 플러스 3 제도입니다. 이 3 플러스 3 제도의 경우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 상한액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총 750만원을 수령할 수가 있고, 부부 모두가 사용했을 경우 총 1,500만원의 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회사를 가지 않고서도 현금으로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3개월이 지난 4개월 차부터 1년까지, 즉 12개월 차까지는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된다. 이 점이 매우 아쉽죠. 또 3 플러스 3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을 해야 되고, 아기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그러니까 태어난 지 1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3 플러스 3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2024년에 실시하게 된 6 플러스 6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며, 반드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해야 된다. 이 조건만 지켜진다면 1개월 차부터 6개월 차까지 상한액은 점층적으로 늘어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모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총 3,900만원이라는 현금을 받게 됩니다. 6개월 동안 3,900만원을 받으면 일반 직장인의 연봉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이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된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인데요. 그래도 이 6 플러스 6 제도는 사후 지급금이 없죠. 그래서 총 3,900만원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6 플러스 6 제도의 부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상 금액이 290만원이라면
1개월 차에 상한액 200만원, 2개월 차에는 250만원, 3개월 차에는 300만원이었는데 통상 금액이 29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한 금액 300만원 나오지 않습니다. 최대 29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개월 차 200, 2개월 차 250, 3개월 차부터는 통상 금액이 29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달 상한액만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통상 금액이 650만원인 고연봉자라면 1개월 차 200, 2개월 차 250, 3개월 차 300, 마지막 6개월 차 450만원까지 이 650만원에 모두 속하기 때문에 전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과 상태라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매달 상한액만큼만 지급된다는 점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 외에 좀 더 구체적인 정보와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로 전화를 해보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2024년도 확 바뀐 육아휴직 제도의 소개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아빠로서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사실 벌써부터 걱정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그 걱정 가운데는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을 거예요. 우리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고 배우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당연히 육아휴직을 쓰고 싶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 다니던 회사를 장기간으로 육아휴직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복귀 후에 과연 내 자리가 남아있을까 이런 리스크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죠. 물론 저 또한 예외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순간처럼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시간을 돌봐줘야 하는 시기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에 대한 황금 같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처럼 회사 다니면서 이제 생활비를 벌어온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이것도 진짜 정말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고 판단해 봤을 때 회사 다니는 것보다 이 시기만큼은 함께 가족과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다 각자 다르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도 최대한 가성비 있고 실속 있는 정보를 많이 모아서 소개도 하고 저도 직접 실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만나서 그 공동 육아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나마 정보도 교환하고 교감하면은 좀 함께 한다는 기분이 있으니까 더 외롭지 않게 파이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제가 아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 드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아기 엄마의 입장과는 다소 공감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드네요. 하지만 같은 육아를 하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함께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육아휴직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이 있는데 이거 한번 사이트 접속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에 보면은 1년 6개월로 육아휴직을 연장시킨다라는 말이 있던데 제가 실질적으로 관할 기관에 수시로 문의해보고 확인을 해보는데 아직 정식 공고도 없고 확정된 바도 없다고 하거든요. 혹시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